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2등급 후반 학생들 중에 제가 꼭 건동호수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는 학생들에게 제가 늘 기회 요인으로 말하는 곳이 바로 이 안녕하세요. 강의담 신정섭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지난 3등급 대학들이 쭉 한번 올라갔는데 2등급 대학도 해달라는 요청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등급 학생들이 특히 관심 있는 대학, 이 중경의 시부터 건동홍수까지 9개의 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대학들의 경우는요, 이제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의 지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일반고 친구들이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조금 두려움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학별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합격선, 그리고 2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추천 전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전형별로 어떤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지, 이 체크 포인트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중앙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중앙대 합격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형은 1등급 초중반부터 1등급 후반까지, 종합전형은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중반까지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학생들은 통상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 합격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중앙대학교 종합전형에서 체크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중앙대 종합전형 2개 전형 중 우리 평범한 일반고 2등급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유리한 전형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부 2등급 학생들에게 있는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요인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 CAU 탐구형 인재 2개 전형 중 유리한 전형은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일반고 자공고의 합격자 비율을 실제 살펴보시면요, 융합형 인재는 71.3%고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는 44%입니다. 도대체 융합형 인재 전형이 왜 유리하냐? 여기에는 서류평가 방법에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50%, 진로 역량을 30%, 공동체를 20%를 보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을 50%, 학업 역량을 40%, 공동체를 10%를 봅니다. 특히나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을 50%를 보는데, 이 학업 역량 중에서도 일반고 친구들한테 유리한 이 학업 성취도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탐구형 인재도 학업 역량을 40%를 보잖아요. 탐구형 인재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탐구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융합형 인재 전형이 보다 유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려면 도대체 우리 2등급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뻔한 이야기지만 1순위는 무조건 내신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융합형 인재 서류평가 방법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 학업 역량이고요. 그 안에서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학업 성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지만 융합형 인재 전형을 지원할 때는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 저 생기부로 뒤집을래요? 하지 마시고요. 내신을 가장 우선순위로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종합전형이니까 내신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내신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이 세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면 학업 역량은 방금 말했던 학업 성취도고요. 진로 역량에서는 진로 탐색과 활동 경험, 공동체 역량에서는 리더십 역량을 대단히 중요시 봅니다. 따라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의 경우에는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열심히 챙기고 있을 텐데 그대로 열심히 챙겨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로 관련해서 활동들을 지금 좀 진행이 좀 미비하다, 준비를 덜 했다 하는 친구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 학생들이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반장, 뭐 학생회,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더십 활동들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들이 없다면은 뭐 수행평가하면서 모둠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리더들을 맡아서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런 기회들도 꼭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2등급 학생들, 일부 학생들에게 있는 기회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구형 인재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방금 이제 융합형 인재가 유리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탐구형 인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탐구형 인재에 대한 오해부터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에게 탐구형 인재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탐구형 인재에 가지고 있는 오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입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구형 인재는 일반고 안 뽑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론 융합형 인재형 대비해서는 실제로 특목자사고 합격 비율이 높고 일반고 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매년 일반고 학생들이 유의미한 비율로 합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고는 탐구형에서 안 뽑는데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실제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대단히 좋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임에도 안 쓰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탐구형 인재에서 기회 요인이냐? 전공 계열 관련해서 교과목을 많이 이수한 학생,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에서 우수한 성취도를 받은 학생입니다. 탐구형 인재 서류평가 방법을 보면 진로 역량을 50%를 보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 이수라던가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목자사고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요, 학업 성취도는 조금 전반적으로 좀 부족해. 근데 내가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서 전공 관련된 교과목 이수를 대단히 많이 했거나, 아니면 내가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은 다 1등급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지금 내신이 낮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교과목 이수라던가 전공 관련 교과목 성취도를 조금 더 잘 대비를 해서 이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대까지 한번 알아보았고, 다음 이제 경희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반부터 1등급 후반까지, 그리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중반까지의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2등급 학생들은 통상 중앙대랑 마찬가지로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희대 종합 전형에서 체크할 포인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종합 전형을 하나를 운영을 하고 면접 30%가 반영이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형상으로는 크게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합 전형에서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율전공학부입니다. 경희대 파트에서는 자율전공학부의 서류평가 방법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경희대 이 서류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학과랑 자율전공학부의 서류평가 방법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학과는 진로 역량을 보고요, 자율전공학부는 자기 주도 역량이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본 올해 고3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했습니다. 쌤, 그럼 저는 자율전공학부는 지원을 못하나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서류평가 방법은 사실상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진로 역량으로 준비하는 게 통상 3가지죠. 이제 교과목 이수,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목 성취도, 진로 관련된 활동, 이 3가지 포인트를 잘 준비해왔다면 사실상 큰 문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역량, 이 평가 내용들을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상 진로 역량이랑 똑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교과목 이수, 전공 관련 성취도, 그리고 진로 관련된 활동, 이 3가지 포인트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로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은 사실상 평가 포인트가 같습니다. 자율전공학부라고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별도로 특별한 방법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공계열 관련된 교과목 이수 신경 써주시고요. 전공계열 관련된 교과목 성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생기부 활동들, 진로와 관련된 생기부 활동까지 잘 챙겨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외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반부터 1등급 후반까지, 그리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중반까지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랑 마찬가지로 2등급 학생들은 통상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부 2등급 학생들은
교과 전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금 합격선에서 1등급 후반까지라고 해놓고 무슨 소리냐. 교과 전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방금 얘기한 이 2등급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이유, 한국외대 교과 전형의 독특한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한국외대의 교과 전형 합격선은 보통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재미있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국외대 교과 전형 외고 합격자 수인데요. 이 특목고나 자사고 친구들은 교과 전형을 잘 지원하지 않죠. 왜냐면 내신이 낮게 나오니까. 근데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이 외고 학생들이 매년 합격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때요? 합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독특한 교과 반영 방법 때문입니다. 외대 교과 방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합격을 하냐?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점수가 높으면 낮은 내신 등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국어에서 90점을 받았어요. 근데 내신 등급은 3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외대에서는 1등급으로 쳐줍니다. 왜? 원점수가 90점이 넘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원점수는 높은데 등급이 낮아서 전반적인 내신 등급이 떨어졌던 이 외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좋은 교과 반영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말은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교과 전형 합격선에서 벗어난 2등급 학생들 중에서 내가 원점수는 90점 이상인데 내신 등급 자체는 3등급, 4등급 이렇게 내신 등급이 낮게 나와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에게는 이 한국외대 교과 전형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합전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합전형에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외대 면접형과 서류형 이 두 가지 종합전형 중에 2등급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자, 우선은 2등급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형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류평가 방법에서 면접형은 진로 역량을 50%를 보고요.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50%를 봅니다. 2등급 학생들은 학업 역량 측면에서 불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주로 보는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면접입니다. 근데 면접을 50%를 반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중앙대랑 경희대보다도 높은 면접 비율의 수치다 보니까 다소 불리한 내신들을 조금 더 역전할 기회,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등급 학생들이 면접형을 지원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진로 역량입니다. 교과목 이수, 전공 관련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까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 면접형 지원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형은 수능 전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을 했던 25학년도 기준으로는 10월 26일에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정시를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외대 면접형의 경우에는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립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립대도 한번 합격선부터 알아보시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반까지, 종합 전형의 경우엔 1등급 중후반부터 2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2등급 학생들은 통상 종합 전형은 물론이고 교과 전형에도 지원 및 합격을 하는 학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과 전형부터 종합 전형까지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최저 학력 기준 완화입니다. 3합 7에서 3합 8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화가 2등급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쉽게도 2등급 초반의 합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기존보다 최저 충족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는 최저 때문에 떨어졌던 1등급 합격자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2등급 때의 자리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2등급 때 초반의 친구들도 합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1등급 때를 목표로 내신 상승에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립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 사실 시립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막 주요하게 체크할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종합전형 정보
체크를 하고 일부 기회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립대 종합전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시립대 종합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개의 전형이 존재합니다. 서류형에 있던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었고요.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개 전형의 서류평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전형은 면접 유무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원서 접수 시점에 나의 면접 참여 여부, 내가 지원할 학과의 면접형, 서류형 각각의 입결 등을 조금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회 요인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면접은 이제 우리에게 낮은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립대 면접형의 경우에는 이제 외대랑 마찬가지로 면접 비율이 50%로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 경희대는 물론이고 바로 아래에 있는 건국대, 동국대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내신과 생기부 측면에 약점이 있어 뒤집고 싶다. 면접 비율이 높은 시립대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립대까지 알아봤고 이제 이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대 합격선부터 알아보면 이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초중반부터 1등급 후반까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중반까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2등급 학생들은 통상 종합전형으로 지원 및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 체크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대 종합전형에서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는 전형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대 종합전형 전형 변화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변화를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이 2등급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형 변화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의 전형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의 전형 분리, 두 번째는 인문계열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전형 변화는 무엇이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인문계열 최저학력 기준 완화입니다. 자, 물론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분리된 것도 큰 전형 변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인원을 기존과 동일한 서류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면접형에서는 일부 학과, 일부 인원만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고1, 2들이 지금 당장 머리 아프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요소는 아닙니다.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다? 인문계열 최저학력 기준 완화입니다. 전형 변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합 6에서 2합 5로 최저학력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완화가 우리 2등급 대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2등급 대학생들의 합격문이 좁아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합5로 이미 선발을 하고 있던 이공계열의 주요 학과와 인문계열 주요 학과의 70% 컷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딱 봐도 현재 최저학력 기준이 높았던 3학력으로 높았던 인문계열의 합격 컷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이공계열과 동일한 2합5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합격 컷의 상승은 불가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조금 아쉬웠던 내신이나 생기부를 최저학력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합5라는 최저학력 기준은 사실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난도의 최저학력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격 컷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이화여대를 지원을 한다. 2등급 때 초중반은 합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내신을 2등급 초반, 가능하다면 1등급 때 진입을 목표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기부 역시 기존 선배들 대비 경쟁력을 보다 더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동홍숙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서 건국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대도 합격선부터 살펴보시죠. 건대 교과전형은 1등급 중반부터 1등급 후반까지, 종합전형은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하고 있다 보니 2등급 학생들은 통상 종합전형으로 지원 및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종합전형에서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자유전공 학부입니다. 앞서 자유전공 학부를 달았던 경희대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국대와 경희대의 자유전공 학부는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 그럼 건국대는 서류평가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순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희대와의 차이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집 인원수입니다. 경희대 자율전공학부는 18명을 선발하는 반면에 건국대 자율전공학부는 179명을 선발을 합니다. 이는 건국대 종합전형 모집인원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두 번째는 서류평가 방법인데요. 경희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봤지만 사실상 자율전공학부와 일반학과의 서류평가 방법이 같았죠. 자, 그런데 건국대는 평가 포인트도 다르고요. 심지어 평가 요소별 배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건대의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를 엄청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서류평가 방법이 일반학과와 다르다. 그래서 알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류평가 방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학과와 평가 요소별 배점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학과의 진로 역량과 자율전공학부의 성장 역량이 평가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번 우리 평가 요소별 배점부터 짚고 넘어가면, 평가 요소별 배점의 차이의 핵심은 학업 역량 비중입니다. 자율전공학부는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말은 내가 2등급 후반이라서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해, 혹은 나는 2등급 중반이긴 한데 내가 통상 입결이 높은 생명과학과, 미디어학과 지원하다 보니까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해 하는 친구들에게는 자율전공학부가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 50%를 평가하는 성장 역량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장 역량의 이제 평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흔히 진로 역량에서 이야기를 했던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 이수라던가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라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통상 진로 역량에서 유리했던 교과목 이수나 성취도를 잘 받은 친구보다는 생기부 활동, 학교 생활과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자율전공학부의 서류평가 방법을 정리를 하면요,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낮고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 이수라던가 성취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평가 항목에 약점이 있더라도 생기부 활동에 강점이 있으면 보다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건대 자율전공학부 이 성장 역량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 평가 방법 다르다면서 무슨 소리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던 대로 하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장 역량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 생활에서의 주도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인데, 문제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원래 생기부 챙길 때 중요하던 포인트입니다. 원래도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들을 찾아가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해야 했고요. 나만의 생각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보여줘야 하고요. 내가 관심 있는 교과나 분야 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원래도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게 잘 열심히 준비를 해오고 있다면 사실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방금 들었는데 이건 내가 조금 소홀하고 있었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사실 건대 자전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남은 기간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수시원서 6장입니다. 물론 건대 자전이 인원도 많이 뽑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건대 자전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라인인 동국대나 홍익대만 보더라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모두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 자전에만 맞춰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길었으니까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대 자전은 내신이나 전공 관련 교과목 혹은 전공 관련 교과목 성취도에서 약점이 있지만 생기부 활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학과다. 두 번째, 대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준비할 건 없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쭉 준비를 해주시고 최종 원서 접수 때 나의 어떤 강점이나 유불리에 맞춰서 일반학과 또는 자율전공학부 두 가지 중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동국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격선부터 한번 살펴보면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후반부터 2등급 초중반까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하기 때문에 2등급 학생들은 교과와 종합 모두 지원 및 합격이 가능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부터 종합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한 오해와 팩트.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먼저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한 오해와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국대 교과 전형은요, 교과를 반영을 할 때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면 내가 상위 10개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9등급을 받았다. 그래도 1등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들 질문을 주십니다. 쌤, 저 동국대식으로 계산하니까 1등급 후반 나오는데요? 아니면 2등급 초반 나오는데 저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영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 10과목을 반영한 동국대식 내신은 사실 크게 변별력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서류 평가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상위 10과목을 반영하는 동국대식 내신은 크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딱 보여드리면 동국대 교과 전형 교과 파트 만점이 700점입니다. 상위 10과목 전부 다 1등급을 받았을 때 700점 만점을 받는데, 자, 문제는 상위 10과목이 모두 2등급이어서 2등급으로 계산된 친구의 환산 점수가 699.3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과목 1등급인 친구와 전부 2등급인 친구의 환산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30%를 반영하는 서류평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서류평가 방법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평가 방법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체 내신. 두 번째는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세 번째는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입니다. 자, 첫 번째, 전체 내신을 봅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던 극단적인 사례의 친구 있죠?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등급 후반과 3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상위 10과목의 등급이 좋더라도 합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실제 통상 2등급 초중반까지가 지원 가능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와 경공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도 대단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이 높다고 합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원할 학과의 어떤 교과목이나 성취도 측면의 약점이 있으면 내신이 충분해도 불합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신이 2등급 중반이더라도 이 부분에서 특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합격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대신 우리가 주의할 거는 통상적인 케이스는 아니라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국대 교과 전형은 상위 10과목으로 계산된 이 동국대신 내신보다는 나의 전반적인 내신이 2등급 초중반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할 학과에 적합한 교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성취도가 1등급에서 2등급 수준으로 우수한지, 이것을 체크한 후에 지원을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 2등급 학생 중에 내가 지금 동국대 교과 전형을 예상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 전형 알아봤고 이제 종합 전형을 넘어갈 텐데, 사실 종합 전형은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간단히 전형 정보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동국대 종합 전형은 면접을 30% 반영을 하는 두드림이라는 전형, 단일 전형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국대나 경희대처럼 서류평가 방법에서도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등급 초반에서 초중반 학생들은 이 교과 전형과의 유불리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교과나 종합을 선택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2등급 중반 이하의 학생들은 웬만하면 종합 전형으로의 지원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동국대 한번 알아봤고 이어서 홍익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합격선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홍익대 교과 전형은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중반, 종합 전형은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대 학생들은 교과와 종합 전형 모두 지원 및 합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앞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부터 종합 전형 순으로 알아볼 텐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그냥 홍대는 그냥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최저 학력 기준인 3합8. 그래서 내가 이 3합8을 충족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기억하고 한번 교과 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의 체크 포인트는 이 최저 학력 기준인 3합8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홍익대 교과 전형 최저인 3합8은요, 이 건등홍수음 라인 중에서도 가장 높고요. 이 중경외시 라인까지 한번 살펴보더라도 중앙대 3합7을 제외하면 사실상 홍대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동국대와 달리 홍익대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기 때문에 내가 2등급 초중반 안에 들어와서 이 내신이 합격 구간 내에 위치하는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되 내가 이 3합8이라는 이 높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요, 종합전형 역시 이 최저 학력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의 체크 포인트는 3합8의 최저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기회 요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내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고 있으면 2등급 중후반에서 후반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이대를 제외하면요, 오늘 소개한 전체 대학 중에 홍익대가 유일하게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 홍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내가 내신이 충분한 2등급 초반에서 중반대 학생들이더라도 최저 충족에 자신이 없으면 지원을 하기 어렵고요. 지원을 하더라도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성적은 불리하더라도 최저 3합8을 충족을 할 수 있는 2등급 후반의 친구들은 한번 우리 도전적인 카드로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홍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2등급 후반 학생들 중에 제가 꼭 건동호수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는 학생들에게 제가 늘 기회 요인으로 말하는 곳이 바로 이 홍익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2등급 후반인데 반드시 건동호수관에 들어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들을 열심히 하되 이 최저 충족까지 한번 신경을 써서 홍대 종합전형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숙명여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숙대 합격선부터 한번 살펴보면 숙대 교과 전형은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중반,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교과와 종합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부터 종합까지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 전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중요 체크 포인트는 최저 학력 기준 완화와 이것이 미치는 영향. 그럼 우리 2등급 대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럼 이제 최저 학력 기준 완화 그리고 미칠 영향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2등급 초중반대 합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2합 5였던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6으로 소폭 완화가 됩니다. 기존 교과 전형 합격선의 후미에 있던 2등급 초반의 합격 사례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숙대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2등급 초반, 그래서 2.0에서 한 2.2등급까지를 목표로 성적 상승이 필요합니다. 특히 2등급 초중반 학생들도 내가 과거에 입결 안에 들어오고 있네 하면서 안심하지 말고요, 2등급 초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이 내신 성적 상승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전형으로 넘어가서 종합전형은 이제 큰 특징이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인지 이 전형 정보만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면접 40%를 반영하는 숙명인대 면접형 단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이 40%라서 이제 실제로 뭐 건국대나 동국대 30%보다 많긴 하지만 실제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2등급 초반 학생들은요, 내가 2합 6의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생명이나 심리 같은 이제 통상 인기학과라고 불리는 곳들이 통상 1등급 후반까지 합격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기학과가 아닌 곳에 내가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교과와 종합을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등급 초중반 이하의 학생들은 이제 종합전형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9개 대학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정보가 진짜 많긴 한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정보들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속상한 마음에 이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고민들을 속 시원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이제 우리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마음 아파서 입시 정보라도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